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열공성 뇌경색 I63.9 코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RI에서 아주 작은 병변이 보이더라도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면책 처리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열공성 뇌경색의 특징부터 치료, 그리고 실제 보험 분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이란? 먼저 열공성 뇌경색은 소혈관성 뇌경색이라고도 부릅니다. 뇌 속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경색의 한 형태예요. 진단서에는 대부분 I63.9 코드로 기재되고 병변의 크기가 15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작다고 해서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학적인 결손이 생기면 분명히 치료가 필요하고 보험금 보상 대상이 되죠. 결국 중요한 건 병변의 크기가 아니라 MRI 영상에 경색이 실제로 찍혔는가, 그리고 의사가 명확히 진단을 내렸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류가 조금씩 막히면서 결국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중년 이상에게만 많았는데 요즘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일반적인 대혈관성 뇌경색보다 증상이 가벼워서 환자분들이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MRI상에서 병변이 보이고 I63 코드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면 그건 분명히 허혈성 뇌경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다는 이유로 보험금 면책 처리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증상과 진단 과정.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겁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피로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은 뇌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단은 MRI나 MRA로 이루어집니다. 영상에서 15 이하의 경색 부위가 확인되면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예요. 진단서에 I63 코드가 기재되어야 뇌경색 진단비 청구가 가능하고 영상과 진단서가 함께 있어야 보험금이 인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TIA, 즉 일과성 허혈 발작과의 구분입니다. TIA는 혈류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흐르기 때문에 MRI상 병변이 남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종종 TIA라며 지급 거절을 하는데 열공성 뇌경색은 영상에 병변이 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치료와 예후. 치료는 일반적인 허혈성 뇌경색과 비슷합니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급성기 치료가 늦으면 병변이 커지고 후유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발마비나 언어장애가 남으면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을 시도합니다. 이때 회복 정도에 따라 후유장애 보상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공성 뇌경색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적지만 재발률이 높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23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예요. 보험금 면책과 지급 거절 사례. 보험사들이 자주 내세우는 지급 거절 사유를 보면 대부분 경미한 병변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증상이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약관을 보면 영상학적으로 경색이 확인되고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RI에서 병변이 확인되고 I63.9로 진단되었다면 허혈성 뇌경색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MRI상 병변이 작아도 진단서와 영상이 명확하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증상의 경중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건 약관상 근거가 약합니다. 결국 보험 판단의 핵심은 영상 근거와 진단 명확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진단서, MRI 판독지, 입원 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면책이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후유장애 평가를 병행해서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후유장애 및 추가 보상. 열공성 뇌경색 후유장애는 운동장애, 언어장애, 감각저하 같은 신경학적 결손으로 평가됩니다. 증상이 미약하더라도 MRI상 병변이 남아있으면 후유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일상생활 제한 정도, 인지기능 저하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보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MRI 판독지, 입퇴원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I63 코드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뇌경색 진단비와 후유장애 보험금은 별개의 항목이에요.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하며 이걸 모르고 한 번만 청구해서 손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무리 및 전문가 상담 안내. 열공성 뇌경색은 병변이 작더라도 분명히 허혈성 뇌경색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면책이나 지급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변의 크기가 아니라 영상 근거와 진단의 명확성이 보험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작아서 안 된다, 증상이 경미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I63.9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작은 병변이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당한 보상, 그건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